이번에 함께할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낮에는 푸른 하늘과 구름에 가려서 우리는 우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밤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가로등불 때문에 우주를 보기는커녕 하늘을 바라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없이 넓은 우주 속에 살고 있지만 우주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린 이런 물리적인 시야의 한계보다 사실은 일상의 바쁨과 인생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주는커녕 하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러 하늘을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잊고 사는 우주를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책은 읽는 동안만큼은 잠시 지구를 벗어나 현실을 벗어나 끝없이 넓은 우주의 품 안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1980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읽는 이 책은 2006년 칼 세이건이 세상을 떠난 이후 10주년이 되었을 때 특별판으로 나온 도서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여러 내용들은 과거의 기술적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칼 세이건의 친절하고 아름다운 표현들로 가득해서 우주를 알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주를 향한 인간의 발자취와 역사,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저마저도 마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처럼 우주를 향하는 소망을 흠뻑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그래서 아직도 이 책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첫 페이지에는 칼 세이건 교수가 코넬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장면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뒤에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고 칼 세이건이 학생들에게 아주 열정적인 눈빛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 세이건을 바라보고 배우고 있는 학우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 대학교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시절의 학생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칼 세이건 교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를 눈으로 보고 있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 만다. 미지의 세계 중 최고의 미지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칼 세이건은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율을 느낄 만큼 아름다운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게 되는 지적 본능이라고 칼 세이건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주할 일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을 뿐 누구나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우주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은 있을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호기심 많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극히 하찮아서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아직 젊고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호기심은 그 용기가 대단해서 틀림없이 특별하게 우주를 밝혀내는 생명체가 될 것이다. 이 특별한 생명체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 호기심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을 발명해서 두 눈으로 우주를 직접 관찰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직접 우주로 나아가 우주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탐험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시작했고 인류를 직접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주 강대국들은 달을 넘어 화성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언젠가 화성에 첫 걸음을 디딜
사람이 나타나겠지요. 그 장면을 라이브로 시청한다면 그 감격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칼 세이건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부터 소개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 우주라는 공간을 관측 가능한 공간과 관측 불가능한 공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관측 가능한 범위를 넓혀가곤 있는데 과연 그 끝이 있을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칼 세이건은 우주의 크기를 단위로 설명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 7바퀴를 도는 거리인데요. 그 속도로 1년을 가면 10조 킬로미터를 가게 됩니다. 10조 킬로미터의 거리를 인간의 뇌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거리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에서는 이를 일광년이라고 부르는데 우주는 이 일광년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큰 우주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가끔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비록 작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은데 우주의 크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먼지보다도 작아지는 제 자신이 정말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 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를 칼 세이건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로 시야를 돌리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은하가 보이고 그 은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무더기로 모여서 은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주는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한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의 항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0억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은하가 우주에는 10의 11승계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항성들은 태양과 같이 또 다른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이런 글들을 읽고 상상을 해도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크기가 주는 그 신비로움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 세이건은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규모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책을 통해서 잘 전해집니다. 끝없는 우주의 소개가 있은 후에 이제 드디어 시야를 좁혀서 태양계로 다가옵니다. 명왕성은 메탄 얼음으로 덮여있는 행성으로 카론이라는 대형 위성을 하나 거느리고 있으며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0년 천문학자 톰보에 의해서 발견된 9번째 행성 명왕성은 당시에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 세이건은 태양계의 행성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외행성으로 분류되어서 지금은 제외된 상태지요. 그리고 칼 세이건은 토성을 태양계의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화성에 생명체들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의 정보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자료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목성, 토성, 해왕성, 화성 같은 행성의 특징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당시에는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주에서 은하로, 은하에서 태양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른 별,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의 시선이 아름다운 지구에 머물게 됩니다. 푸른 질소의 하늘이 있고 파란 바다가 있으며 숲과 들판이 있는 지구를 활력의 세계로 표현합니다.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해낸 에라토스테네스를 칼 세이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단순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구의 둘레까지도 정확하게 추정해내서 그의 천재성은 저로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정말 놀랍도록 강력해서 문명을 이루고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해왔고 지구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칼 세이건은 이 책의 앞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가 내놓은 가장 눈부신 변화의 결과물이며 그 인류가 우주를 알아가고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나와서 코스모스를 알고자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쩌면 이 우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인간만을 탄생시키진 않았겠죠? 외계 생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각 생명체들이 우주에 펼쳐져 있을 것이며 인간처럼 문명을 이룩한 생명체들도 있을 것이며 그 각각의 생명체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우주를 궁금해하며 우주를 탐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홀로 우주를 탐험하면서 여기 누구 아무도 없나요? 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그 고독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주에 함께하는 존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떤 역사를 서로 가지고 있는지 서로 비교도 해보고 함께 우주 끝을 향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성의 발걸음을 디디고 언젠간 태양계를 벗어나는 날이 오겠지요. 드넓은 우주로 향하는 우리의 도전을 응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를 마치겠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두 번째 이야기 우주 생명의 푸가입니다. 우주를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칼 세이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첫 장이 지나고 이제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 생명체에 포커스를 맞추며 2장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만큼이나 생명 또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모두 유기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시킨 이 많은 생명체들이 숭고한 역사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감히 우주의 신비로움과 비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대멸종 시기를 지나면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르게 생긴 생명체들이 태어났다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40억 년 전 존재했던 분자가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 분자들이 모여 세포가 태어났습니다. 3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10억 년 전 식물들이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엄청난 산소의 양에 의해서
캄브리 기압이 대폭발이 일어났고 생명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점차 생명체들의 그 종류를 넓혀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구 생명체들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칼 세이건은 다시 우주로 눈을 돌립니다. 지구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다면 우주에도 있지 않을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결국은 탄소 원자, 유기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동일한 물질로 퍼져 있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칼 세이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계의 생명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생명체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생명체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나 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우주를 궁금해하는 것만큼 컸습니다. 몇몇 종교에서는 인간을 신이 만든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주를 밝혀내고 싶고 외계인을 찾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장에서 자신이 왜 우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재 자체도 작지만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커서 우주는 알지 못하고 생명체들의 존재는 검은 커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우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잊고 살고 있던 우주를 생각하게 만들어줬다면 이번 2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헤아려 보며 살고 있나요? 하늘을 자주 보며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 주어진 일들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칼 세이건의 3장을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